문화예술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 보겠습니다. 제천 의병제 10월 달에 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밑에 보면 전국 의병의 날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네. 네, 같은 맥락의 의병제를 추진하는데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제천 의병제는 우리가 이제 창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계속 시행되어 오는 거고, 그 밑에 전국 의병의 날 기념 행사는 의병의 날이 6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의병의 날을 유치해가지고 6월 1일 날 실시한 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병의 날 행사는 계속 하실 건가요? 네. 그렇다면 의병제와 같이 해서 하는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전국 의병의 날 행사는 전국의 그러니까 의병의 도시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럼 타 지역에서 할 때는 또 참석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초청을 해도 거의 정부 단위에서 이제 안전행정부 같은 데서만 참석을 하지 다른 데서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 의병의 날이 6월 1일로 지정돼 있으면 제천의 의병 도시를 브랜드화하려고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병제 행사랑 같이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10월 중순경에 해왔는데 이제 국가기념일로 6월 1일이 의병의 날로 정해졌으니까 아니면 6월 1일에 좀 맞추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걸 한번 고려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아두면 되겠습니까? 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5쪽 의림지 동계민속 대제전 올해는 방향이 좀 틀린 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이제 1월 1일자로 문화예술가정으로 와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의림지 동계민속 대제전 본행사가 있었고 2월 2일까지 2대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초 올해 날씨가 상당히 좀 푸근해서 1월 3일 참모회에서부터 안전이 최고다, 안전에 유의하라고 해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3일서부터 해가지고 1월 7일 유방기간 대책회의 묵혀가지고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다했고 다행스럽게 1월 7, 8, 9 한 3일 동안이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다행히 얼음 두께가 한 15, 6cm 이상 돼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때를 치르면서도 2월 2일 부대 행사까지 마치지 못한 것은 그 동편 우륙sem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140여 미터는 다 얼음이 녹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세이프라인이랄까 안전선도 치고 그리고 또한 구명 보트도 또 비치라고 이 정도로 상당히 행사를 추진하는데 염성이 있었으며 또 읍면동 대항 줄다리기도 장수로 얼음을 3번씩이나 옮겨가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이 지금 시대의 화두고 또한 현실적인 위험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여기 올번에 의림지 동계민속대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행사가 한번 시작하기도 정말
어렵지만요. 그 행사를 유지해 가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겨울축제는 이제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마다 고유의 어떤 세시 풍성 놀이를 하도록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의림지 연못의 그 안전 관리 때문에 겨울 축제를 이제 읍면동으로 이제 이렇게 돌리신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시진 않으셨어요? 예,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어림지 알몬 마라톤 대 이런 건 계속 하고요. 단지 얼음 위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어떤 더 이상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음 그 이제 연못에서 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 옆에 부대 시설들이 많잖아요. 평지 그런 부분에다가 뭐 얼음을 얼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축제에 거의 한 5, 6일 정도 합니다. 그때 해서 그 축제의 연소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지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으면 우리 제천에 브랜드 축제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타시하게 보면 뭐 태백산 눈꽃축제, 뭐 산천어 축제 다 여러 가지 이름이 알려진 거는 어떤 경우에도 그 축제의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가 명품화되는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내용도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제를 계속 10년 이상 고집하듯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 축제의 이미지나 우리 그 제천시의 행정의 연속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계민속 대저전의 꽃은 아무래도 얼음 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음 위에서의 행사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계속 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앞으로도 점점 더 지구 어떤 온난화 현상 등으로 해서 그 얼음 위에서의 행사는 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앞으로 계속 읍면동의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올해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 일단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읍면동 세시풍속놀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 읍면동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저희는 지금 현재 읍면동마다의 세시풍속놀이로 하는 방향으로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천시 전반에 아주 의견 수렴이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아주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지금 일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잘 살리고 또 가꾸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담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홍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원하십니다. 먼저 두 가지만 먼저 이렇게 짚고 질문을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잠깐 봐주시죠. 4페이지. 금요일링 콘서트 부분에서 추진 성과에 보면 총 15회 인원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책자에 지금 그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걸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자료를 제출한 걸. 예, 저희 의원들의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6,000하고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오타입니다. 네. 그리고 32페이지 봐주세요. 제10회 영화제 예산 집행 현황에서 잔액 계가 얼마로 되어 있죠? 3억 1,700, 예, 98,224원으로
맞나요? 그게 단위가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어제도 그 각 과별로 성과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 각 주무관들께서 생산하는 서류들이 팀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을 걸쳐서 의회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어떤 집중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만큼은 부서장님들께서 한 번쯤 검토를 하고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시 4페이지로 가보면요. 금요일 힐링 콘서트 내년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예, 내년도에는 기본 권력은 유지하되 네. 당초 업무 보고 드렸듯이 어떤 그야말로 찾아가는 금요일 콘서트식으로 해서 읍면동마다 어떤 특이하게 우리가 좀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내년도 예산 얼마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예, 역시 그냥 1억 2천. 1억 2천. 우리 지금 현 민선 6기 모토가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콘서트도 본회의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보다 각 단체나 이쪽에서 이 콘서트를 좀 주도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도 그 추진 방식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식으로 시가 주도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동안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인원수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콘서트를 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읍면동 어떤 공양의 작은 음악회라든지 어떤 산사 음악회라든지 기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그 행사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거와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5월에서 9월까지 보통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 이걸 치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먼저 이런 콘서트나 이걸 준비를 하고 거기에 게스트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나가는 방향도 지금 청정공원에서 매주 이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금요 힐링 콘서트가 저희가 이제 물론 그 매주 청정공원에서 하지 않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데가 청정공원, 하소공원,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신백제공원 이렇게 세 군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금요일 힐링 콘서트는 그대로 근간은 유지하되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좀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에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이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저희가 금요일 콘서트를 금년도에 추진해 보면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동원이나 이런 관계된 분은 없고 스스로 다 제 발로 찾아와서 그 시간을 즐겼던 아주 참 자발적인 어떤 작은 음악회가 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관객들이 아니라. 그래서 주민이 주도해 나가는 콘서트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이게 좀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달가요제 출신 가수들을 매 배당 1명 내지 2명 등을 꼭 출연시키고 있는데, 제 딜레마가 뭐냐면, 워낙 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청중 홍도가 떨어지고, 좀 이런 문제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귀한 시간 내에서 오셨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퀄리티 있는 그런 어떤 음악을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한테 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것에 이제 반대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관객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명 가수들 또 연예인들을 초청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보다는 우리 시에도 지금 직원분들이 다양한 문화 또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지금 상당 수준의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도를 해서 해나가는, 그리고 거기에 관객이 10명이든 20명밖에 오지 않더라도 그런 콘서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국제음악영화의 도시답게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서부터라도 어떤 시민이나 향토 가수, 어떤 지역 출신 연예 활동에 종사하신 분들을 어떤 다양한 부분에, 지금 기존에도 사실 양념삼아 그래 왔지만은 좀 더 그런 방향은 필요하며, 대신 저희가 행사를 주관해서 늘 생각하는 게, 과연 한 번 행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예를 들어 드렸다, 500만 원을 드렸다. 근데 10명이 왔다. 이거는 물론 예술이나 문화, 우리 사람 사는 걸 모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소중한 돈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수혜가 좀 골고루 돌아가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10만 원, 20만 원 드려서 10명, 20명, 그리고 그런 콘서트가 많아지면 그것이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 들여서 400명 왔을 때 계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해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무대가 만들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문화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장기적인 방향으로서는 어떤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원서문학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원서문학관에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원서문학관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거 있는 것 자체가 지역의 작은 또 브랜드가 되고 또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분들의 이제 그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자기 작품 발표회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하여튼 그거 자체가 참 좋은 지역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1억을 들여서 10억을 들여서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걸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지역에 작은 이런 문화의 공간이 있다는 것도 참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학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시에서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어떤 제천에서도 우리 시청서부터 시작해 직원 포함해서 제천 시민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가 또 한번 권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좀 봐주세요. 3번에 그 2014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문화회관 그 인건비가 2013년도에 1억 9,141만 2천 원이었는데 올해 연도에 2억 3,696만 원이 됐습니다. 4,554만 8천 원이 더 증가가 되는데요. 증액이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예, 이걸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액 대부분의 기타 운영비도 역시 3,2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시민회관 역시 인건비가 499만 8천 원에서 지금 올해는 799만 8천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기료 역시 100만 원 이상 지금 증액이 돼 있고요. 기타 운영비는 전년도 997천 원, 990만 7천 원이고 올해는 1,800만 돈입니다. 그죠? 이게 매년 이렇게 상승하면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하다가 재정 바람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 운영비를 보니까 한 70%가 여기서도 인건비고, 그 다음에 전기 수수료가 14%, 기타 운영비가 16%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3년도, 14년도 대비해서 그 원인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실까요? 네. 6페이지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에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활동하는 거 많이 지켜보셨죠? 예.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액이 1,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요청이 있지는 않았나요? 충분한가요?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이거보다 더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내년도 재정 운영상 하여튼 금년도 기준에서 밖에 더 드릴 수 없고 조금 더 큰 금액은 95% 수준은 좀 다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꼭 시정 자원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 일들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18페이지 19쪽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 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이 굉장히 좀 미흡해요. 사업의 진행률이 굉장히 낮죠.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네,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 자료 제출 시점 10월 30일 기준으로 쌓다 보니까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박도수 가옥 이거는 금년 내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관리동 그러니까 덕주사 관리동 단청도 역시 되고 사자 빈신사지 배수로 정비 보존 처리도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 청풍 한병로 지붕 보수공사는 저번에 현장을 보셨듯이 자문회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변초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저희가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초과 이용 인기는 연말 늦어도 1월
그러니까 2월 중에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한강영당 세 번째 수암사 보수공사는 이 안동권 시 문중과의 여러 가지 협의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됐는데 이제 저희가 설계가 나와서 2015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약제 5번에 하고 송계리 이것도 상반기 중에 그다음 제 송시열 권상화 초상 월강사시 발굴 조사는 하여튼 2015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합동 석조유로 입상은 그러니까 주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덕주사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정 문화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OTB 할신제 선승지원 사업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도 3건 완료가 금년 말로 다 완료될 것 예상입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야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그 문화예술가의 2013년도 11월 1일서부터 2014년도 1월 말까지 사실 이거를 건축을 담당할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좀 그런 에러가 좀 있었는데 2월 1일서부터 와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당초 이제 진행 자체가 좀 늦어졌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문화재의 속성은 문화재 소위 말해서 관리 주체, 예를 들어서 뭐 절이면 절 어떤 그 관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강영당 뭐 이런 같이 그런 관리 주체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어떤 그 보수하는 방법이 다 결정되고 그럼 그 방법이 결정된 거를 문화재 전문위원 심의를 1차, 2차, 뭐 3차에 걸쳐서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가 엄청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까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보완되나요? 예, 내년도에는 많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보완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실 거고요. 이제 또다시 내년도 계획이 또 연초 계획보다 때 따라서 때에 맞는 진행이 안 되고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시게 되는 일은 없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빼놓고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일자로 이렇게 가서 5년 동안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 거 구석구석에서 애쓰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지연이 되거나 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비 보조 사업 그 끝에 보면은 이제 같은 얘기 연말 실시 내용이 되고 여기 보면 보존 처리하고 문화재 보수하는 것들이 많은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대천의 문화재 발굴에 대한 것을 또 따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신지. 문화재 발굴 예산을 뭐 따로 편성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문화재 발굴건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국도 시비가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처 시에서 알 수 없는 문화재들이 발견이 되어서 시민이 그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것도 기회가 되면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월학생 가요제 아주 성황리에 잘 되고 있죠? 예,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그 덕산뿐만 아니라 수산, 한수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주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 월학생 가요제 하는 목적이 뭐죠? 그 어떤 문화적으로 소외된 네. 남부 지역의 어떤 주민 하학과 어떤 그 지역을 알리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목적에 기여하고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덕산면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이 월학산 가요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네. 여기
3페이지에 보면은 이 월악산 가요제를 하면서 신인 트로트 가수 발굴을 하시겠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참가 자격이 16세 이상입니다. 네. 16세면 보통 그 연령대의 사람이 주로 학생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트로트 가수로 발굴하고 하는데 이 나이 제한에 대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한 이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런 걸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나이 이런 거는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뭐 행정기관에서는 16세로 해라 아니면 19세로 해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문호를 많이 이제 좀 넓게 개방한다는 의미. 누구나 출연할 수 있죠. 모든 프로그램은. 근데 실질적으로 제천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주최 측이나 위원회에서 자격 제한을 이렇게 참가 자격을 이렇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과장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은 지금 16세로 하지 말고 최소한 18세라든지 뭐 네, 연령을 좀 해서 연령 학생들은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다른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 청소년의 때에 청소년에 맞는 것들을 공유하기에도 학습하기에도 부족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학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개인적인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있는 월악산 가요제에 무슨 큰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연령의 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겠어요? (26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한글 장려를 위한 퀴즈 행사 진행하시죠? 네, 한글 장려라고 명시하시고 사업명에는 골든벨을 사용하시면 네, 이것이 당초 2013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황금종을 올려라고 명칭을 바꿔서 시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업명에도 황금종으로 바꾸셔. 예, 저희는 왜냐면 2013년도 현황은 이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럼 2014년도 현황은 어디 있죠? 2014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별도로 주신 네, 거에 의해서. 제출을 네. 그래서 우리가 시정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가 목적과 또는 표현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안 맞을 때 즉각적인 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에 국제음악영화제 있습니다. 다른 부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개막식과 폐막식을 아마 과장님 참석하셨을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제천시가 이 영화제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고 물론 과장님이 직접적 관여를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개막식과 폐막식을 지켜본 전국의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이건 해프닝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특히 상패가 없었다는 것은 참 엄청 많이 아쉬웠습니다. 상패도 그렇고 전체적인 진행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는 제천이 시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추진이 좀 미흡하고 진행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10년이 됐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변화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일반 작은 행사를 해도 이런 일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 이 국제음악영화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장은 없는데 모든 행사 때마다 이런 거 어떻게 관여하셔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10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준비를 하면서 참 그러니까 우리 업무 그러니까 우리 영화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가 행정기관이 직접 할 수 없거나 하기에는 어떤 부담이 많고 제대로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 그야말로 통세미로 맡기는 게 소위 말해서 위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좀 어떤 시나리오 속도 이런 거를 점검하려고 해도 그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한강한 금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평가 보고에도 11월 26일 날 했지만 여기에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다 저희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큰 행사 자체를 좌우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있던 이런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된 것을 좀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 좀 이렇게 관여보다도 어떤 좀 이렇게 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더 좋은 행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내년도에 11주년이 되는데 확실한 행사, 정말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가 10년이 되는데도 제천 시민들은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최근 조금 관심이 있게 됐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롭게 우리 과장님 시도하신 찾아가는 영화 상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에 대한 것을 한쪽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장소 또는 환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년에도 시행하실 것인지. 저희가 이제 한산사, 그 다음 농협대회실, 제1교회, 이런, 저희가 이제 가본 데는 3군데입니다. 송화 오면은 가보질 못했는데. 근데 장소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어떤 영화제 기간 동안에 그런 영화 상영 장소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 중에서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실질적으로 보다 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가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협력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예산과 어떤 시간이 허락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이 지금 계획이 되어진 상황에서라도 가능한가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일괄적으로 적어낸 거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좀 예산을 할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영화제 기간 동안만 음악영화제로서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음악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천을 이끌어가는 기관 중에 시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관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제천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단체는 저희는 제일 상징적으로 문화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단체로 묻지 않고 기관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 국가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되어지거나 또는 경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문화와 예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또는 그 도시의 품격을 또 세워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문화원의 위치 또 우리 국가적으로는 정신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문화원의 그 위치가 굉장히 역할이랑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제천시에서는 저희들 어렸을 적에만 기억에도 문화원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한테 문화원을 물으면 문화원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다음 세대가 과연 제천 도시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일들에 대한 기억도 없는데 과거도 없는데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원의 위치와 역할 또는 이렇게 지금 보고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전체적인 걸 보면 다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도 되는 것들이 전부 분산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천의 문화예술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천시의 문화원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서부터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떤 정해진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한다면은 문화원의 위상을 키우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의전을 할 때도 문화원장님에 대한 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제천시 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고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18페이지 여변처 수납취급소에 대한 얘기가 조금 거론이 된 게 집행이 내년도부터 이제 집행이 될 거잖아요. 지난번 하반기 업무 보고를 할 때도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번에 현장을 갔다 오니까 더더군다나 이거는 이대로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의 자양영단과 또 여변초 수납 취급소 이런 것들이 지난번 평통을 통해서 상해를 다녀왔는데요.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역사를 재현하고 또 전수할 수 있는 가장 보석 같은 보물 같은 곳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 용역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의미 있는 곳으로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원하고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실제로 다음 세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설명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떤 전시관이고 박물관이고 어떤 그런 건물들이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제 1목적이고 그 여변초 수납취급소는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소유권이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그 건물을 잘 사용하라 이렇게 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희에서 관리권만 이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지는 못하고 그 안에 그러면 건드리지 않고 시설물을 나름대로 공간하려는 계획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간 활용 계획을 하실 때 지난번 같은 계획으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지역에 정말 한 도시 내에 있는 여변초 수납 장소가 정말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장소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 찾게 되고 때로는 전혀 찾지 못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함으로 의미 있게 되어지기도 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 여변초 수납 취급소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여변초에 관련된 그거를 그날도 이
이해건 조정님과 말씀하셨죠. 그거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여태까지 이제 워낙 어떤 당위성은 인정되는데 과연 보편성이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계속 고려되어 오다가 이것도 원래는 로봇 전시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로봇. 아이들 장난감의 로봇. 근데 그것이 여기 와서 저희가 이제 판단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이 이제 우리 복합 문화 전시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훨씬 합리적이겠다. 이래서 사실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을 역사로 남기고 교육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곳을 로봇 전시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단순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천의 박물관, 이게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박물관들이 또 다른 많지 않잖아요. 가까운 영월에는 아주 작은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웃 도시이면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용하는 이용객 수가 적더라도 그 부분을 살려가는 일을 하고 앞으로 그것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변처라고 해서 여변처만 하는 건 아니고 그날 우리 현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부분은 여변처에 대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겠죠. 근데 이쪽의 공간들, 남은 공간들은 아까 소유권은 기재부에 있지만 우리는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부는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부를 어떻게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애국 정신도 갖고 이런 다양한 의미의 그것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일리 있는 말씀이시지만은 어떤 의원님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저도 참 참 너무 많이 어려운 걸 모르시는 좀 이거는 좀 저희 시민들의 어쩌면 이게 욕심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문화가 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발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또 받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제천시가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필요한 것들의 적절한 함께 가기와 또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제천시 문화가 문화예술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1년 동안 맡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고 또 느끼시는 것도 많으실 테니까 내년도 2015년도 계획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양승용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적자 해결하셨습니까? 네, 부채 해결되었습니다. 네, 부채 깨끗하게 해결됐습니까?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네, 그럼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나 아까 보고하셨죠? 네,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회째 영화제를 하면서 영화 행정이 잘 만난 좋은 결과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회 국제음악영화제를 또다시 준비하셔야 되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평가 보고회를 끝난 11월 26일 날 저녁에 집행위원장부터 그날 참석했던 영화제 관계자분들하고 저희하고 또 시장님하고 해서 그럼 제 10일에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11회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주체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총 주관하고 있는 집행위원회입니다. 저희들 그러면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11회 영화제를 다시 또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 주민과 하나가 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은 사퇴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 방향은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무국을 이전한다는 말이 우리 영화제 할 때마다 사무국을 이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 문제로 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회 때도 이 문제가 크게 비중을 뒀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요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서로 연계성 있는 지역 주민과 하나 되는 더 나은 영화제를 만들어 보자는 아주 순수한 요청입니다. 사무국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 10회 영화제는 제일 화두가 분체 없는 영화제를 해서 우리 시민과 의회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걸 제일 목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사무실 이전 문제도 하여튼 신중하게 서로 영화제 집행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어떤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서 좀 전체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하여튼 이전해서 우리 지역의 또 인재를 키워가지고 영화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그날도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영상산업도시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까? 예, 하여튼 장기적인 한 관점에 봐서는 하여튼 그것이 꼭 우리 지역 인재를 키워서 그야말로 영화제의 주축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을 서울에 있는 것을 다 이전한다는 개념은 아닌 건 아시죠? 네.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제천 지역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너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생각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벌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두세 명도 더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부산국제음악영화제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사항의 그 평가의 결과물에 올인해주지 않으면 서울 소재 영화사의 뒤치다거리만 하다 말 수도 있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고민이라는 차원보다 우리 가장님께서 참 이성적인 그 예술적인 접근을 잘 해주셔가지고 10회도 잘 마친 것을 정말 높이 평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해안을 가지시고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한다는 것보다는 해보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게스트 숙박비 문제입니다. 우리 잔액은 부채를 다 해소하시고 집행 잔액을 만드셨는데 게스트 숙박비가 1억 3,370만 4천 원입니다. 게스트 숙박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 9회 때도 게스트 숙박비 문제로 해서 청풍 리조트에 미계산된 것이 있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스트 숙박비는 워낙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영화제 기간이 6일이나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한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협찬사라고 할까? 예, 협력사 뭐 이런 데서 한 데가 기업체가 총 71군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을 또 배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영화감독, 배우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 게스트를 초청하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게스트 현황을 보니까 그 초청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초청의 주체는 지금 집행위원회입니까? 예, 초청은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초청 인원을 어디까지 들 건가? 예산에 맞출 것인가? 초청 인원에 맞춘 예산을 줄 것인가? 여기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지금 게스트 숙박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오면 좋지만 게스트로 누가 초청이 되느냐, 그 중점적인 그 게스트의 그분들의 문제입니다. 누가 오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 그래서 좀 쭉 살펴보니까 감독, 심사위원, 연주자, 가수, 작가 다 좋습니다. 또 어떤 LG전자나 뭐 다 이렇게 수건을 받지만 다 중요한 손님이에요. 네, 게스트가. 예. 예, 우리 제천을 찾아주시는 분은 정말 다 중요한 손님이지만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가 우리 저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게스트 내 현황 보셨죠? 예,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는 엄격하게 좀 관리해달라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11에서부터 또 우리 의회에서 또 게스트의 어떤 기준, 숙박할 게스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해달라고 제가 꼭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구성된 그분들의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가 돼서 와라 잠재워줄게, 이건 아닙니다. 예, 당연히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좀 유념을 꼭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부채를 해소하느냐고 우리 평가에서도 그렇고 저도 참 영화제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드나 하는 애착심을 갖고 원서머 나잇을 하루도 안 빠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10회 때 홍보도 미흡했고 모든 여건에서도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나. 마니아 구축이 제대로 돼 있으면서 1회 때부터 고생한 모든 분들의 결과물이 10회까지 오지 않았나. 그 중심에 또 집행위원회 우리 과장님과 그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평가를 높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채를 해소하려다가 내부적인 영화 상영이나 콘텐츠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회째 오늘은 더 어떤 것을 기대할까 찾아왔던 마니아들이 그 내용물을 보고 다음에는 안 올 수 있다는 무리수를 둘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1회 때는 10회 때 그 상영됐던 무성 영화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와 그 큰 영상 후반 무대에서 너무 작은 그 영화를 상영했다는 거, 이런 것은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셨을 테니까 11회 때는 더 이상 한 번 더 실망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하얀 길입니다. 이걸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도 했고요. 우리 과장님 정말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박달가요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회 박달가요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네, 1억 3천입니다. 도비 도비 2천만 원? 예, 12가 얼마입니까?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이 투입이 됐죠. 네. 박달가요제를 할 때마다 수상자 자격 요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그 보고도 드렸지만은 참 기성 가수에 대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박달가요제 본선에 온 12명에 대해서 한국가수협회에 정식 공문으로 의뢰까지 했습니다. 전혀 가수가 아니다라고 해답을 받았습니다. 해답을 받았는데, 이런 문자가 나오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박달가요제가 처음 실시되던 20년 전에는 그야말로 가요제가
전국에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오늘날은 소위 말해서 동네마다 하나씩, 지역마다 하나씩 가요제가 있고, 가요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가수 인증서라는 게 나가는데, 그 가수 인증서만 가지고는 가수가 된 것이 아니고, 가수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협회에 등록하고 매번 정해진 회비를 내고 이래야지만 또 가수를 인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야말로 어떤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뭘 했다. 그 대신 가수 협회 등록을 안 하면 가수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걸러내기가 되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아서 수상자 자격 요건 논란이 돼서 이분들이 이것을 역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달 가요제에서만 이런 결과물을 초래했습니까? 아니, 월악산 가요제도 그런. 예. 두 분이 수상자 자격 논란이 일었죠. 네. 앞으로 정부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이른데도 우리 앞으로의 박달 가요제에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하여튼 그 가요제에서 또한 트로트 가수 등용문 등 나름대로 그동안 역할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니면 좀 문호를 개방해서 아주 기성 가수 빼놓고는 누구든지 다 와라. 소위 말해서 우리 지상파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이 좀 더 아주 문호를 개방해서 자격 시비 없이 어찌 업그레이드된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연을 펼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5천이 투입돼서 박달 가요제, 우리 제천의 고유의 가요제를 하면서 투입된 예산이 홍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억 5천을 들여서 제천시의 이미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락된 결과물은 뭘로 훼손을 할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하여튼 의원님도 좋으신 의견 있으면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을 시킬 것인가는 한번 다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난번 현장을 나가면서 자양영당을 갔었습니다. 자양영당에 가보니까 어때? 문화재를 보수를 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못 느끼셨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공장업장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데 단지 예산의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계속 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 쓸어 내려앉게 생겼습니다. 집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네. 자양영당. 네, 자양영당. 약간 뒤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 지금 문화재 보수를 해서 막 7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금 전부 다 하나씩 만지고 있는데 지금 자양영당으로 해서 의병의 목적을 갖고 제천에 무슨 일만 있으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머리에 띠를 띠고 외치면서 저희들이 의기투합하는 거는 뭡니까? 의병정신이에요. 의병정신에 우리 정신적인 유산으로 삼자고 네. 같이 뛰면서 막 터지듯한 가슴을 안고 외치는데 자양영당은 쓰러지기 일초전입니다. 어떻게 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자양영당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실력사라고 있습니다. 실력사 극락전이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건 더 심각하게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근데 안쪽 우리 자양영당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가 이제 안쪽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다만 저번에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양영당 입구 2필지 이를 구입하는 예산은 도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자양영당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예산을 만드셔서 그리고 속히 보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는 것이 또 성재 유준교 선생의 그 고택이죠. 그 조선 후기 성리학자면서 유준교 선생의 고택이 지금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재 고택이 지금 그 유준교 선생의 그 고택이 우리 집 관리 사무실로 예. 같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의병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입에만 담겨 있고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한 10억 정도를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주차장 포함해서 관리동이 시급하게끔을 했는데 도 예산상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단 주차장만 확보했는데 이것은 같은 노력해서 관리동을 신축하는 쪽으로 해서 성재 거택은 그 거택 그 나름대로 이제 원형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자양정당의 모든 그 문화재가 제대로 보수되고 관리동도 만들어져서 그 의병 정신을 외치는 것만큼 의병의 뿌리가 자리 잡힌 그곳을 잘 좀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도 정말 제천시의 그 정신을 거기서 볼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로케이션 촬영 지원입니다. 21페이지. 로케이션 촬영 지원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013년도 인센티브 지원한 금액이 저희들 자료에 보면 촬영 인센티브 지원이 2,600만 원, 시나리오 창작 공간 지원이 4,526만 4천원입니다. 1,926만 4천원으로 해서 총 합친 금액이 4,526만 4천원인데 지금 로케이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은 영화를 지원을 해줬는데, 촬영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것이 어떤 허진호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제천이 정말 참 고맙다 라는 어떤 얘기가 그쪽 영화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것도 하나 우리 또 제천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물이 없이 계속 로케이션 지원만 하다가 고맙다는 말씀만 들으실 겁니까? 이제 이래다 좀 대박이 하나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박이 나온 것만큼의 그 12.1억을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4,526만 4천원으로 돼 있어요. 대박을 터뜨리려면 더 지원을 하시든가, 그러면 4,526만 4천원만큼 지원을 했으면 여기서 하나를 뭐 건져서 그만 중단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케이션 지원이 5개에서 좀 실제와 동일한 어떤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로케이션 지원은 실내 세트장도 되겠지만 주로 5개입니다. 예, 5개. 야외에서 지원하는 지원 내용을 쭉 보면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지원 내용을 보면 주인공도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주인공도 미정이 된 영화가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지원한 걸 보면 신청 내용에서 너무 정말 어디 강공서, 어디 아파트, 어디 뭐 시골길,
실내 세트장도 물론 가지만 우리 지원한 영화를 보면 어느 곳 하나 부족한 곳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구태의연한 제자리에서 서서 움직이지 않는 촬영 지원만 해서 예산만 소요되는 이런 결과물을 계속적으로 갖고 계시겠냐는 겁니다. 글쎄, 이 청풍영상위원회는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정도 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영상 산업입니다. 이거는 투자한 것만큼 건져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흘러내려가는 것만큼 올인하셔서 영화나 TV 드라마나 CF 촬영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셔야지만이 제천시 문화예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상 산업은 국제음악 영화제 하나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디어센터봄, 청풍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이라는 이름이 안 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올인하셔서 제천시가 추구하는 영상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영화 과장 너무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저희들 현장 감사 때도 막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2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제와 같이 그죠? 같이 이제 조인해서 한 올해 처음 한 사업이죠. 시민과 청소년 콘서트 운영 2페이지. 예. 평가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영화 상영에 있을 때 한 20분 동안 지체됐던 것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특히 그 중앙시장 이론에 마련된 프리마켓 그것은 상당히 그 기간 동안만은 서울의 명동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라고까지 느꼈습니다. 예,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산들이 참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산은 어떻게 지금 요거는 재원을 마련을 했죠. 이거는 기존에 그 시민과 청소년 콘서트로 돼 있었습니다. 예, 돼 있었는데 이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적절한 타임이 언제일까 고민하다가 입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11월 때도 역시 좀 더 기획을 해서 우리 영화관에서부터 그 동선을 쭉 이어주니까 아주 그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참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제가 청소년 심포니까 몇 페이지 있나? 네, 6페이지 맞죠? 예, 6페이지에 보면 그 제천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어린이 합창단 운영 지원 사업 제가 그래서 세 군데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역시 그렇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전문적인 지휘자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아마 원주하고 충주에서 오셔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주로 이런 거는 객원 지휘자라고 해서 저번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원주에서 오신 분하고 단원들이 또 일부가 공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합창단하고 보면 지금 사실 예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활동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크게 보면은 거의 활동이 그죠? 어린이 합창단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횟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출연하는 출연 행사도 역시 시민의 날이라든가 우리 행사할 때 출연을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가보고 심포니도 가보면 생업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객원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의 제천 시민의 문화의 만족도의 기여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미 예산 내년도 본예산은 제출한 상태이니까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이 관할하는 단체가 55개 단체가 됩니다. 보조금을 준 단체가. 그래서 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크는 데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신중하게 한번 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어, 14페이지 보면 유류비가 매월 결제가 되지 않고 몰아서 하는 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영수증처럼 잘 돼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관용 차량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결제를 2달, 많게는 3달씩 이렇게 묶어서 5달씩도 묶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했는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 점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서에 보면 315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항목에 500만 원씩 유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에 세계술 예산서에 315페이지 보면 예산서 행사 운영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50만 원씩 되어 있네요. 50만 원씩 유쾌. 어떤 내용인지 집행은 되었는지 315. 이거는 갖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자료로 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교육력에 문화예술 행사 지원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 행사 지원의 행사 운영비가 부용이 많이 났죠? 445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현장하는 문화활동사업. 예. 이거는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 예,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이게 행사 지원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이렇게 불용을 했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과장 이런 거 좀 잘 챙기셔서 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 알겠습니다. 이게 7페이지 시민회관에 대해서 그냥 운영을 떠나서 전반적인 저희들이 그 현장 감사를 다녀와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이 시민의 품으로 지금 잘 돌아와서 활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2013년도 기준에서 70회 정도 대관 신청이 있었는데 47번이 대관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아직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기에는 좀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운영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그 제천 시민회관으로서의 그런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그 세월호 때문에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다 충청북도도 아마 노란 리본을 다 걷어서 이제 보관하고 그런 그 대안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서 이제 그런 그런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공공기관을 돌려주는 지금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공문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 요새 들은 것이 12월 4일 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전에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12월 4일 날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천을 방문하는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끝나면 사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민회관에서는 모든 시설들에 우리 시민들의 문화활동, 우리 시의 문화활동 외에는 그런 홍보물 같은 거는 근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제 설치하지 않는 그런 조례를 좀 제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수막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민회관에 있는 모든 행사들을 홍보해내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우리 시민회관에 맞지 않는 그런 홍보물 때문에 시민회관이 가려지고 역할이 축소되고 또 제천시의 시민회관의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이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시민회관 전시하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가능한 좀 지양을 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그렇게 어떤 제천의 같은 노른자이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방법도 좀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과하고 아닙니다. 저 건축 디자인과 디자인과로 되어 있는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네. 그런 걸 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난번에도 현장 감사에서 본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아키드라비나 비가림 시설 예, 아케이드. 그것도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좀 철거를 하던가 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하여튼 신중하게 의견 수렴해서 좀 네.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좀 돌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오락산 가요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락산 가요제를 제가 참여를 해보고 물론 이제 과장님도 다녀오셨겠지만
그 규모라면은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과장님 보실 때 그 정도 규모로 그 정도 그 시스템으로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그쪽 안 다녀오셨어요? 아니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오고 다 했는데 제 얘기는 그 정도의 것을 어떻게 견적을 내기가 제가 참 그쪽 분야에 종사를 안 해서 모릅니다만 하여튼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예. 과장님, 글쎄 과장님 3천만 원을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박달 가요제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 저는 이제 가서 무대라든가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참가자와 관중을 떠나서 그러니까 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 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음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박달 가요제와 그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2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3분의 2 정도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향이라든가 출연 가수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평가하기는 거기 중심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에 그 출신인 백봉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2천만 원 지원해드리죠. 2천만 원, 3천만 원. 자, 올해 3천만 원, 3천만 원 주셨군요.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그 월악산 가요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백봉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그 월드 TV의 그 이사장님이시더라고요, 백봉 선생님이. 그래가지고는 무대라든가 그 방송 시스템은 와서 거의 그냥 실비로 해주시고 그 3천만 원 가지고 그냥 운영비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천만 원으로 백봉 선생님이 안 계셨을 때 이 월악산 가요제에 계속 갈 수 있느냐는 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 그거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시상금 600만 원은 덕산면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총 3,600 정도가 현장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그 월악산 가요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그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이거를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키워나가야 되는 걸 모르시는 건지. 아니, 예산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빠졌을 경우에 여기 중심에서 그분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 그랬을 경우에 박달 가요제가 과연 3천만 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존폐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세워줘서라도 그 규모로 갈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때 3천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저도 고향이 덕산인데 네. 저 고민도 많습니다. 예, 이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민하시는 걸로.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봉 선생님이 금방은 어떻게 그거 하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깊게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계 축제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계 축제가 올해 4회죠? 하게 되면 아닙니다. 그게 되면 이제 5회가 되죠. 2015년도 네. 5회가 되죠. 5회가 되는데 지금 그 운영 주체가 지금 어디서 했죠? 그동안에? 예,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죠.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주체가 지금 이제 그 행사 자체가 지금 이제 읍면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아까도 보고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지난번에 이제 당시 결정의 내용을 보니까 전환하는 그 이유가 세시 풍속놀이 등 읍면동 행사로 전환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문화예술위원회 방침 결정을 통지를 했고, 그 다음에 세시 풍속놀이 등으로 각 기관당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문화예술축제위원회가 이 예산이 14년도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는 거죠. 14년도 예산으로 지금, 그러니까 올해 좀 축제를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14년도 예산. 네. 14년도 본 예산을 신청할 때 어디서 지금 이걸 주관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었습니까? 그때 당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축제위원회로 주기로 하고 예산을 신청을 해서 받아놓은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아까 이제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날씨 때문에 그렇다. 안전상의 문제다. 다른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왜 그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이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제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운명은 동단이 이 행사를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제가 읍정 시절서부터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초에 한 3일씩, 3, 4일씩 주민들을 이렇게 좀 참여시켜서 한 어떤 현실적인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의 문제라고 하면 기일을 날씨에 맞추어서 기간을 당겨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축제를 아예 사회까지 했던 축제를 전면 재건해서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제천시의 모든 문화행사의 운영에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까지 온 그간의 노하우,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또 특별히 문화예술위원회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의 문제, 충분히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거를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 자체를 읍면동 행사로 바꿨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는 어떤 신중한 검토, 그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위원회를 지금부터는 그럼 전혀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아닙니다. 그 기타 다른 것은 다 변함없이 지원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14년도에 예산 집행할 것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행사가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말고, 그거 빼놓고. 그러면은 2015년도 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예산에 다시 이번에 보니까 올렸더라고요. 문화예술축제위원회. 맞죠? 어떤 그래서 거에서? 운영비. 운영비는 예. 당초 삭감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 본 예산에는 보조금으로 돼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보조금 어떤 지방재정부의 개정으로 따라서 위탁금으로 했습니다. 네, 위탁금으로. 같은 금액.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을 결정하셨죠. 예. 그럼 내년도에 동계 축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 동계축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 세시 풍속놀이로 전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위원회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진행하고 기타 업무는 기타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던 행사들을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더 보태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방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업무를 일방적으로 가져다가 지금 시에서 직접 집행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지금
신뢰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다른 그 단체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